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산 신곡을 대상으로 한 첫 산지쌀 값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게 조사됐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하지만 산지쌀 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창호 기자가 올 수확기 쌀값의 향배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산 쌀을 대상으로 조사된 첫 산지 쌀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1,912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자 가격인 19만 4,772원에 견줘 1.5%가량 떨어진 겁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벼 작황이 좋지 않아 19만 5천 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다만 역대 10월 5일자 가격 가운데 19만 원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지난해가 유일하기 때문에 올해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산지 쌀값이 곧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하며 올해 쌀 생산량이 시장 수요량보다 5만 톤가량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386만 8천 톤보다 11만 9천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은 380만 톤인데 비해 약 5만 톤이 모자란 겁니다. 8월 하순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가을 장마로 일조 시간이 감소했고 계속된 태풍으로 예상 단수가 적지 않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만 3번 찾아온 태풍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경연은 링링, 타파, 미탁 등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약 3만 헥타르의 벼가 도복됐는데 이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1% 수준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는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흑수, 백수, 수발화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매 물량과 기존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고가 아직 있고요. 이번에 공급 비축 지금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쌀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가격이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지 쌀값은 10월 5일을 정점으로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10월 이후 쌀값이 다시 상승한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올해처럼 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약 5만 톤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산지 쌀값은 10월 5일 13만 8,352원에서 11월 5일 13만 6,234원으로 떨어졌다가 12월 5일 13만 8,076원으로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던 2012년에도 쌀값이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9월 달에 5만 원대 중반에서 벼가격이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거의 6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의 벼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료곡의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 발생한 최악의 가을철 태풍 피해로 7년 만에 쌀 공급 부족이 점쳐지면서 앞으로의 쌀값 향배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건고추 급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019년산 건고추 수매 비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거두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매량 때문에 산지 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수매하겠다는 2,500톤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산 건고추 2,500톤을 수매키로 했지만 산지 농민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수매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수매량으론 가격 안정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엔 매물량 배정 작업을 농협중앙회가 했지만 올해엔 이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보유 중인 건고추에 한해 600g 한 근당 1등급은 7,000원, 2등급은 6,300원에 11월 15일까지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물량 2,500톤은 전국 시도별 재배 면적 비율대로 일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수매 물량이 산지 요구 수준에 턱없이 못 미쳐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에 이번에 배정된 물량이 570톤이니 571톤이래 정확하게. 경북에 19개 주산지 조합들이 있는데 570톤을 가지고 배분을 하면 30톤 돌아간다는 이야기. 30톤이면 5만 근이 우리가 여기 10,000근 이상 재배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인데 5농가만 수매를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라고. 고추 주산지 농협들은 건고추 수매 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10% 늘어난 데다 단수 증가로 건고추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2,000톤가량 수매해야 실질적인 가격 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수매 물량 2,500톤은 절대량에서도 과거 사례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고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매가 없었던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정부는 2013년에 5,800톤, 2015년은 7,000톤, 2016년에는 3,300톤을 수매했습니다. 재배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물량 배분도 문제입니다. 수확이 상대적으로 빠른 전남의 경우 이미 많은 물량이 농가 손을 떠난 상태지만 경북이나 충북, 강원 등지는 아직도 40에서 50%가량 농가 보유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매 물량을 도별 재배 면적에 따라 단순 연동에 배정하는 건 산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추 주산지 농민들의 절박함을 감안한 실질적인 건고추 수매량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의 직격탄을 맞았던 영덕, 울진, 삼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3개 지역의 태풍 피해가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한 이들 3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선포됩니다.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15개 시군 피해액 합계는 지난 10일 기준 모두 1,3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피해액으로는 울진이 750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이 309억 8천만 원으로 뒤를 이어 이들 두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겁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경북에서만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울진에선 사망자 4명이 나온 가운데 도로 124곳, 하천 98곳 등이 피해를 받고 산사태도 2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에서도 토사 유실에 따른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비롯해 도로와 교량이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의 피해가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역시 이번 태풍으로 인한 도내 피해액이 지난 9일 기준 321억 1천만 원으로 이 중 227억 6,7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삼척이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삼척시에선 토사가 무너져 주택이 파손되면서 1명이 사망했으며 마을 침수 매몰 피해도 잇따랐고 도로 53곳과 하천 46곳, 임도 등 55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2번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복구비 중 그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국고를 추가로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주택 피해하고 농업 그 주 생계 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국세 납세 유예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들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피해합동조사단은 추후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금액을 확정하는 한편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정부 보조금이 124조 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18조 6천억 원 늘어난 건데 문제는 이 정부 보조금을 뒤로 챙기는 부정행위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던 지방의 한 공무원이 자신과 부인을 거짓으로 지급 대상에 올려 1억 5,800만 원에 이르는 FTA 폐업 지원금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1,854억 원으로 이 중 647억 원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체 환수액 388억 원보다 무려 67%나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통합수급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부정수급 제재 부과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결정 시점도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고 예산이 의도치 않은 곳에 부정하게 쓰이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올 7월까지 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고용이 368억 원, 복지 148억 원, 산업 53억 원, 농림수산 16억 원 순입니다. 사업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방자치단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순으로 많았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신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 중점을 두었고요. 세부적으로 크게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6% 늘어난 124조 원으로 정부는 이 중 10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ASF 전담팀을 설치 가동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강원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방역대책회의에서 ASF가 국내에서도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ASF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번 ASF 대응 전담팀은 가축 방역관 등 5명의 전문 인력을 구성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방역 체계 구축과 함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2년간의 연구 결과 논 대체작물로 고구마를 심을 경우 대유미 품종이 수량성은 물론 기계화 적응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이 국내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품종 10개를 실험한 결과
그중 대유미 품종의 상품 수량이 10아르당 2,990k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한 전분 수량도 10아르당 700kg으로 많아 향후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에탄올을 10아르당 418리터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 대체 에너지 작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시군 112개 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5,600만 원을 확보하고 해당 마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마을회관 융화 우수 사례 등 주민 참여형 교육이 실시되며 이에 따른 실비는 도에서 지원됩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사업은 지역 내 갈등 예방 등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융화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일대에서 2019 영주 풍기인삼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인삼 깎기 대회, 풍기인삼 가요제 등 각종 인삼 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도는 축제 첫날 홍삼맨 홍삼거를 뽑아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인삼의 우수성과 품질을 홍보합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축제 기간 동안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인근 유적지를 찾아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풍기 인삼도 맛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등 주목받는 농민 절세 상품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농어업인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 또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융기관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입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율이 분리과세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20세 이상 조합원, 준조합원, 개원, 중개원, 회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자 소득세율 14%를 감면받는 대신 감면세액의 10%, 즉 1.4%만큼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예탁금 가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2020년 말까지 1.4%, 2021년 말까지는 5.9%, 2022년 이후에는 9.5%로 과세되므로 일반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율 15.4%에 비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역시 조합원, 준조합원, 개원, 중개원, 회원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은 조합 등에 대한 출자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는 1인당 1천만 원입니다. 출자금 가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입니다. 2020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2021년 말까지 5.5%, 2022년 이후에는 9.9%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은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은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2021년부터는 단계적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삶이 다른 만큼 경제적 상황도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검토해 보시고 알찬 노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